다 얼굴 보이세요? 합장을 해야 이게 뭐야, 표시가 드러나네. 작년에 제 소개는 안 해도 괜찮죠? 뭐 소개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보면은 유정 국장 스님께서 내 경력이나 이력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출할 게 없어가지고 제출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제가 선녀는 오늘부터 하는데 저는 그 소루 스님한테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 당신 뒤를 이어서 한다 그래가지고 소루 스님이 헤딩 그 뒤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다 그러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선녀라고 하는 책은 자기 안목에 맞추어서 그 보는 것만큼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훌륭한 스님들 그 안목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는지 그거는 심히 걱정이 돼요. 보면 그래도 이제 주어진 일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 손녀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차례가 지금 떠 있어요. 차례가 떠 있는데 소녀 앞글이 있고 소녀 뒷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뒷글을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읽는 것보다는 앞에 끌고 나와서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편집을 앞으로 끌어내니다. 원래 손녀 뒤에 있는 글인데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녀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목적하에서 쓰여져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법의 내용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면은 그 29장 보게 되면 방장실의 그 새 문턱이라 그래가지고 시중상관이라 그래서 이 고봉 스님께서 방장실에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제접을 해가지고 공부 점검할 때 쓰는 그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요 매 공부를 전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화두인데 이 화두는 여러분들 영양껏 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선녀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제목이 지금 내가 그 제목 내용을 따로 그 번역을 해놔서 해놨는데 원래 그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개당보설 시종 개당보설 시종 요 표현이 전부예요. 그럼 전부 보면. 근데 이제 결제 때 해놓게 되면 결제 시종, 해제 때 하게 되면 해제 시종, 제야 때, 그 금업 때, 섣달 금업 때 그 법회를 하게 되면은 그 제야 시중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식 법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짤막한 본문을 할 때 그 소참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야 소참 해가지고 쭉 제목을 간단하게 달아놓은 것이 그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개당 보설 그러면 이 개당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그 주지 스님이 그 당시에 방장 스님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지라고 하는 게 법을 지닌 사람이 옛날엔 주지를 맡을 수가 있고 그 주지께서 그 절을 이끌어가면서 대중들 이끌다 보니까
주지가 그 법의 중심이 됐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주지가 처음 우리가 임명받아가지고 갔을 때 요즘은 뭐 주지 진산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아마 큰 법회를 열어가지고 이 주지 스님께서 거기에 이제 책임 맡아가지고 오신 그 스님께서 당신의 법을 대중 앞에 이제 처음 펴 보일 때 이때 개당보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개당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를 해서 이만큼 공부를 해놨는데 이 공부가 완성이 돼서 이제 대중들한테 펼칠 때가 됐다.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방장을 스님을 이렇게 모심을 받게 되면은 첫 법회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법회.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전체를 상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이 법문을 들어야 하고 들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목을 개당 보살로 한 거예요, 보면은. 이번에 보면 시중, 이 시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요즘 말하면은 그냥 대중법문이에요. 대중법문. 그러니까 시중이라고 하는 건 중. 여기에 모인 대중스님들, 대중들에게 시에 그 부처님 법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한테 법을 설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공고사 홍신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대중법회가 아니고 지공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4번에 결제시조, 이건 결제 때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시중, 이건 그냥 일반 법문이고 평상시 하던 그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시중이 나오죠. 해제 시중. 그 다음에 또 시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8번에 그 입판 시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입판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쉽게 말하면 용맹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일주일 용맹정리를 한다. 3칠 한다. 식달을 하겠다.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할 때 정말 당신이 목숨을 걸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용기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입판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내려줬던 그 특별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그 만참이라고 있는데 그 만참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저녁 늦게 이제 그 어떤 그 법담을 한 것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모아가지고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홍고사 앞에는 지공인데 또 신홍이라고 하는 그 거사 제자가 있었어요. 보면은 거기한테 이제 개별 본문을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시중 해가지고 15번에 그 단양 시중 할 때 아마 단오절 때 그 본문에 보면은 단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면 이통상인 그래가지고 이통이라고 하는 그 스님한테 또 특별히 내려주신 법이고 시중, 해제 시중, 시중, 제야소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제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야에 종을 친다 그런 표현 지금부터 쓰잖아요. 보면 요즘 말하면 12월 31일 날 하루만 지나면은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때 이제 대중스님을 모아놓고 조촐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그 법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결제식 시중 나오고 제야소참 아까 설명드렸고 27번은 지공거사 한때 그 준 편지네요. 편지 지공거사 서예요.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27번 평상심과 무심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쏘는 글을 지공거사한테 주는 그 편지 그 글을 올려놨고 28번도 편지글입니다. 28번은 고봉심의 공부과정 해가지고
자기가 그 법사로 그 모셨던 스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내 공본 본상에서 스님이야말로 저희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자기 평생의 그 행장을 이야기해 오듯이 그 편지에 자기가 출가해서 그 공부 성취하기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쭉 설명을 해놔가지고 쓰는 글인데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고봉스님의 공부 과정을 먼저 보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요걸 보시기 이전에 그 손녀 앞글 뒷글 해가지고 손녀 그 소문하고 손녀 발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고봉스님의 공부 과정을 보시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계당보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뭐 계당보설을 알아들으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따라서 공부가 된다고 봐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시중 해가지고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고봉심의 그 공부 과정 161페이지를 먼저 볼까 싶습니다. 보면 그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죠? 책을 그 1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 161페이지에 고봉 스님의 공부 과정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좀 구참이죠? 강원다 졸업하시고 한번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서장을 그동안 다른 데 가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원전이 이해가 돼야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 설명하게 되면은 과연 이 이야기가 고봉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 원전도 같이 그 봐나가는 방향으로 할까 싶습니다. 뭐요? 저 화면 160. 통앙산 노하상의 사서. 이 통은 알려주는 거예요. 통서, 알려주는 편지글입니다. 누구에게? 앙산 노하상께. 앙산은 그 유양종의 그 앙산 스님이 아니고 임재중 개통 스님이신데 앙산 설흠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 고봉 스님의 그 본명에 보면은 앙산 노하상이 의심을 해. 저 손녀가 아니지. 저 고봉 스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당신 살림을 잘 차려놨는데 책 갖고 계시지 않아요? 책 못 받은 분이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읽어주시면.
책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래서 화면을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 책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좀 내용이 다를 거예요. 지금 내놓은 책이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노안들이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글씨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재판 낼 때 쓰려고 이렇게 강의할 때 편집을 한번 해놓은 겁니다. 그 좌우 편집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책이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고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통소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편집글에 보면은 누구에게 앙산 노화상에게 이 앙산 노화상은 설암 스님의 그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 법 이을사죠. 이을사자죠. 법을 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앙산 스님이 호범 스님이 한 살림을 차리고 굉장히 훌륭한데 도대체 저 스님이 누구 법을 이었는가? 나한테도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 법을 이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호범 스님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당신의 법을 이은 게 틀림없습니다. 법을 이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지난날 저의 허물을 직접 스님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금일 거듭 의문을 가지시니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년 폐골 지난날 지난해 여러 해 전에 폐고를 제가 이러이러하게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었던 그 내용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서 불어사전이야 당신 앞에서 스승님 앞에서 몸소 일찍 오래전에 불어야 하나 숨김이 없이 전부 드러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중의하네. 금일에 와서 요즘 와가지고 다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불면 종도 염출이다. 그 내용을 종도 처음부터 염출 하나하나 내 공부 과정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하지 못한다는 할 수밖에 없다. 보면 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불면자 안 보고 해석을 해도 좋아요. 보면 처음부터 염출 제 공부 과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보면 제가 15살에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 스님이 되고 18부터 교학을 하다가 이거 18살까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손녀라고 하는 책을 내가 번역하고 싶어서 번역한 게 아니고 2000년도 가을에 누구야 고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고 스님께서 손녀를 저한테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송강사 때 학인들 이제 학인들 앞에서 손녀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손녀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내가 11월 중생명에 만나고 12월 달 해가지고 이거 번역할 때 시간이 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원찮은 번역이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15살에 출가하여 모갑이 15세 모갑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15세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 16살에 스님이 되어 출가 16세에 출가하여서 미석 스님이 되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16살에
스님이 되어 18살부터 18습격, 16살에 교학을 익히면서 20의 경에 20살에 옷을 바꿔 입고 정자세에 들어가 3년을 기한 않고 이제 선을 배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제가 15살에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 스님이 되고 18살부터 교학을 배우다가 20살에 참선길로 공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자세에 들어가 3년 죽음을 한정하고 참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범 스님이 출가는 15살에 했고 16살에 이제 삼위계를 받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님을 시봉하면서 절에 살면서 절 생활을 익혔겠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 18살에 그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20살에 이제 참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갑이 제가 19세에 출가하여 16살에 스님이 되어서 18살부터 교학을 배우다가 20살에 갱이 옷을 바꿔 입고 정자세. 이 옷을 바꿔 입었다. 이 소리가 진로를 바꿨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유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황색 가서 같은 걸 입었고, 그 다음에 이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푸른 가사, 푸른 옷, 푸른 가사를 입었고,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검은 가사를 입었어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치문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치문의 그 치자가 검을 치자에 보면은. 네? 검은 수행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이게 치문의 뜻이죠. 그러니까 치문이라고 하는 뜻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정리해 놓은 글들이다. 그 내용을 치문이라고 여러분들 그 강원에서 배우는 그 제목이잖아요. 보면은 그 밑에 그 주가 있네요. 당송 시대에는 선종에서는 치의를 입고 검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검은 수장을. 그다음에 교종, 이 경전을 배우는 데에서는 푸른 복장을 하고 청이에 보면은 율종은 목단색, 목란색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단색의 그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갱이라는 말은 교종에서 순종으로 바꿔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님들? 계속 할까요? 답변들을 안 하시네. 다 꺼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네, 소리만 들어요? 아니 그럼 제가 풀어놔야 되는데요. 아까 손 잡소리가 너무 많이. 그래요? 합장으로 좀 표시해달라고 하시는. 네? 아니, 네, 그럼 손 치고 하겠습니다.